공유가 좀 오류가 있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일차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캔버가 좀 속을 새기네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컨퍼런스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현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유료 강좌에서 오픈했던 내용을 무료로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하면서 챗GPT에서 나온 결과물을 복사해서 텍스트 창이나 다른 문서에 붙여넣기를 했을 때 특수 기호들이 딸려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딸려 나오는 기호들이 바로 마크다운이라는 것인데 그 마크다운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두흥교육 출판사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도 우리 디지털융합교육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책도 출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함께 출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크다운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마크다운이 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마크다운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채팅창에 1번 남겨주시고요. 네, 모르시는 분은 네, 티내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마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생각외로 마크다운이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마크다운이 원래 챗GPT를 통해서 좀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시작이 챗GPT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도 이제 간편하게 문서 작성을 하는 그런 코드로 사용됐던 그 특수 기호들인데 이것이 챗GPT에서 빠르게 편집할 수 있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 보니 생성형 AI인 챗GPT에서 채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크다운은 HTML이나 또는 이제 다른 형식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식화된 텍스트 문서를 만드는데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제일 가벼운 경량 마크업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강의를 풀로 뛰어가지고요.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크업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 정보를 단순하게 텍스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중요하게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뭐 어떤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마 예전에 홈페이지를 직접 편집하고 제작을 해 보신 분들은 HTML이라는 언어를 써 보셨을 텐데요. 일부 마크다운 언어가 HTML과 유사한 언어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크다운 언어 같은 경우는 앞뒤로 태그를 넣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에 강조를 하거나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하거나 표를 그리거나 링크를 넣거나 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함께 사용이 되어 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웹 콘텐츠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으면 실습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가지 확장 앱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마크다운을 편집할 수 있는 확장 앱을 하나 공유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확장 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확장 앱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확장 앱 다운로드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URL로 접속을 하셔서 확장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확장 앱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크다운 확장의 편집하기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화면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크롬용 마크다운 편집기라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에서 삭제라고 뜨지만 여러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크롬에 설치라고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3번 남겨주세요. 설치하고 계시는 거죠? 네, 두 분 설치해 주셨네요. 네, 네 분 정도. 네, 그러면 오늘은 컨퍼런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네, 한 네 분 정도가 설치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원래 발표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저는 엣지에 설치가 됐는데요. 아마 엣지에서도 작동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검증해 보진 않아서 만약에 지금 브라우저가 엣지인 경우에는 제가 보내드린 주소를 복사를 하셔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 브라우저까지는 제가 검증을 안 해봐서 아마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크롬 확장 앱 전용, 크롬 전용 확장 앱이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다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다음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헤더 기호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챗GPT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결과물을 복사해서 메모장이나 글쓰기 창이나 한글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샵 표시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샵 표시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헤더 표시라 그래 가지고요. 샵이 붙어 있으면 샵의 개수에 따라 사이즈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글자 사이즈 픽셀 기준으로 샵이 6개가 붙어 나오면 헤더 6 사이즈라고 해서 10.72 픽셀 정도 되는 거고요. 한 개가 붙어 나오면 제일 큰 헤더라 그래서 H1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보통 32 픽셀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HTML 언어에서 사용할 때는 요렇게 가로, 꺽쇠 가로를 사용해서 H1, H2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이즈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실예로 이제 이것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려 볼 건데요. 먼저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확장 앱을 설치를 하셨으면 여기 크롬 브라우저 창 상단에 보시면 퍼즐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퍼즐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금방 설치된 크롬용 마크다운이라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클릭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앞정 버튼이라고도 하죠. 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상단에 고정 메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마크다운 편집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편집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서 마크다운의 종류에 대해서 쭉 기초 예제로 이렇게 풀 세트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실습을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 예제는 모두 다 지워 주시고요. 네, 새롭게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타이틀 사이즈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는 첫 번째 샵을 하나 붙이고 안녕하세요라고 쓰시게 되면 요렇게 제일 큰 사이즈로 글씨가 나옵니다. 또 샵을 두 개를 붙이시고 안녕하세요 2를 누르시면 그다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텍스트 창에 빠르게 편집을 하면서 편집 기호를 일반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을 하실 때 만약에 글 내용을 쭉 쓰다가 요거는 타이틀이니까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사이즈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편집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사이즈 조절하거나 상단에 있는 메뉴를 위해서 사이즈를 조절하고 해서 클릭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크다운 같은 경우는 마크다운 편집기에서 직접 기호를 이용해서 즉흥적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간단한 문서를 강조해서 작성을 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문서 편집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챗GPT에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결과물 받아낸 것을 복사해서 바로 이 마크다운 편집기에 넣게 되면 즉시
그 화면에 챗GPT 화면에 나왔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오른쪽 화면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마크다운 형식으로 타이틀은 큰 글씨로, 내용은 작은 글씨로 시를 한 편 써주세요. 네, 지금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용 표현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타이틀은 큰 글씨로 작성하고 내용은 작은 글씨로 시를 한 편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꿈이라는 주제로 작가 신우 얘가 이제 요즘 학습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신우야라고 학습을 해놓으면 새 창을 열어도 이 친구가 제가 신우인지를 알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꿈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시를 한 편 써줬죠.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해서 아까 마크다운 편집기에 가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바로 샵이 붙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기호가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꿈하고 시 한 편이 그대로 동일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가서 그래서 헤더 타이틀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조 표시하는 건데요. 강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링크를 말씀하신 걸까요? 네, 두 가지의 표시 방법은 첫 번째는 이탈릭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볼드체가 있습니다. 아, 늦게 들어온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네,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탈릭체와 볼드체라는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릭체 같은 경우는 기울림체라고도 하고요. 볼드체는 진하게 하는 글씨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릭체와 볼드체는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시 마크다운 편집기로 가서 좀 아까 썼던 시를 살짝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요 앞에다가 별별 붙여주시고 뒤에다 별별을 붙여주시면 네, 이렇게 강조되는 글씨인데 이거는 타이틀이라 원래 강조가 됐었네요. 그러면 제가 꿈을 쓰고 작가 이름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거는 이제 괄호를 쓰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얘가 앞에만 붙어 있으면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하고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기호 쓰듯이 가로로 묶어주게 되면 가로를 먼저 계산을 하듯이 이 마크다운 용어에서 앞뒤로 별별 두 개와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표기를 해주면 이렇게 작가 신호라고 해서 진하게 글씨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별 넣어주시고 내가 끝내고자 하는 부분에서 별별을 넣어주시면 같은 줄에서 줄이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별별을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첫 줄이 진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탈릭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에 언더바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은 중복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차해서 사용은 안 되고요. 우리가 가로 표기법으로 동일하게 가로 시작 가로 끝인데 그 안에 가로가 더 있으면 가로 안에 걸 먼저 실행을 하듯이 이렇게 앞뒤로 이탈릭체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이렇게 진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 더 바깥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별별 표시를 앞뒤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네, 여기서 여백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별별 표시를 넣어 주시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씨를 표현하고자 할 때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 따로따로 사용도 가능하고 혼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강조 표시 방법이 있고요.
또 목록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 표시 방법은 보통 마크다운에서는 경량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넘버를 매기는 넘버링 방식과 하이픈을 사용하는 하이픈 방식이 있습니다. 하이픈은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써주시게 되면 그대로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마크다운 편집기로 가서 사례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빼기 표시를 하고 한 칸을 띄시게 되면 자동으로 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 하고 점을 찍은 다음에 한 칸을 띄시면 이렇게 넘버링이 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넘버링은 지금 잘 안 먹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1 넣고 점을 찍으면 네. 숫자 표기는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네. 제가 잠깐 헷갈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목록 표시 방법 외에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링크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 일반 텍스트 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링크를 표시할 수가 없는데 사실 마크다운에서는 텍스트로 표현하면서 링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표시하는 방법은 형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현되는 문자는 꺽쇠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링크로 들어갈 주소는 가로로 엮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구글을 타이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소는 가로 표시로 이어서 써주시면 화면에는 이렇게 구글이라는 표시만 나오게 되는데 이 구글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구글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동일하게 한번 다시 편집을 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일 위로 올려서요. 기존에 실습한 거 아래로 내려놓고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를 열고 예를 들어 마크다운 편집기라고 하고 대괄호를 닫아주시고 가로를 열어주신 다음에 네, 네, 가로로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공유해드렸던 마크다운 편집기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자, 변화된 거 보이실까요? 가로를 닫기 전에는 그대로 주소가 표시가 되는데 가로를 닫아주게 되면 URL 주소가 숨겨지면서 앞에다 썼던 마크다운 편집기라는 부분에 글씨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링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링크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마크다운 편집기가 열릴 수 있게 링크로 바로 연결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캔바나 한글 문서에서 링크 작성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편집기를 이용을 하면 간단한 링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발표 자료로 돌아와서 여기에는 이제 URL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용 방법 중에 하나는 링크 표시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삽입을 할 때는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주면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인터넷상에서 떠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걸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는 주소를 가져오실 때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방법까지도 같이 한번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오는 게 조금 실습이 어려우시면 잠깐 중간에 실습 시간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창에 들어가서 그림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검색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종달새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네. 이미지 검색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면 나온 이미지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 이미지를 하나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렇게 이미지가 큰 창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메뉴가 나올 때 여기에 그냥 주소 복사가 아니라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 페이지의 주소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 이미지의 링크 주소를 복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주소창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게 되면 자 이렇게 주변 글씨 없이 바로 이미지만 띄워주게 됩니다. 이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순수 이미지의 고유 링크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서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달새 이미지인데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느낌표 붙여주시고요. 대괄호 2개 넣어주시고요. 그 안에다가 이미지의 이름 종달새 네, 이렇게 써주시고 뒤에다가 가로 2개 넣어주시고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준 이미지 링크를 넣어주시게 되면 바로 마크다운 표현에 이미지가 이렇게 바로 뜨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네, 요거는 직접 해 보셔야지 익숙해지기 때문에 한번 실습해 보시고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캡처해서 채팅창에 한번 공유해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한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시면 잠깐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하고 계시는 거죠? 교수님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마크다운 편집기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네. 마크다운 편집기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챗GPT에서 문장을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그 결과물을 챗GPT에서 나왔던 표현과 동일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경량 편집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화면을 여는 거야. 이 마크다운 편집기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처음 네, 봐가지고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링크를 열었는데 네. 올려준 주소로 열었는데 그 지금 강사님 그 보이는 저 강의하면 보이는 요게 안 열려가지고 네. 실행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확장 앱 설치는 하신 거죠? 예, 그 네, 추가를 확장 앱을 했는데 설치를 하셨으면 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아래로 예, 쭉 내려보시면 크롬용 마크다운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네네 이렇게 클릭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 그러면 요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요 경량 마크다운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는 정시에 들어오셔야 잘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깜빡 잊어버리고 늦게 들어왔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궁금한 점, 화면, 네, 실습 종달새 화면, 바라보고요. 그거 잠깐 내려주실래? 종달새 화면? 네, 종달새 화면, 그 넣는 거 조금 화면 좀 열어주실래요? 화면을 내려달라고요? 아니, 보여주시라고. 그거 이제 카피를 다시 한번 했는데, 설명해 달라고요? 아니요. 아까 그 화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음, 실무에서는 이메일 작성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는 다른 데서 이제 표현을 하거나 여러 용도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지우지 않고 계속 위에다 써가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연습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보내고 위에다가 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 실습을 어느 정도 해보신 것 같으니까 다음 설명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인용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용문 같은 경우는 꺽쇠를 이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꺽쇠를 이어서 이렇게 연달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옆에 인용문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인용문 표시라고 하는 건데요. 강조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한번 마크다운 편집기에 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꺽쇠 표시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하시게 되면 이 꺽쇠 표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이 없는 경우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넣어 주시면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디지털 융합교육원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경량 표시 언어로 들어가게 되면 강조 표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줄 길이를 좀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한 줄을 띄워주시고 꺽쇠 표시를 사이에다 빈 거를 넣어주시면 두 개의 라인이 연결되게 할 수도 있고요. 지워주시면 이렇게 끊어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꺽쇠 표시를 넣어 주시고 내용을 넣어 주시면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연결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표현이 잘 나오실까요? 네, 실습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표현을 해 보시고 나온 결과를 캡처해서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표현이 잘 되고 있네요. 네, 중간에 줄이 끊어진 경우에는 중간 줄 띄어쓰기를 했을 때 꺽쇠를 한 번 더 넣어 주시면 줄이 연결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 보내 주신 분 지금 실습한 결과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넣고 쭉 이렇게 한 칸 띄고 해서 네 줄을 이렇게 이어서 붙여서 사용을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혹시라도 마크다운 편집기에서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이렇게 편집한 문서의 형태로 간략하게 인쇄도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PDF로 저장한다라고 하면 내가 작성했던 문서가 요런 식으로 PDF 형식으로 인쇄가 되기도 합니다. 프린터로 직접 인쇄도 할 수 있고요. PDF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경우 인제 어떤 경우에도 많이 활용을 하냐면요. 챗GPT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PC를 통해서 공유도 하지만 출력물로 회의 자료로 쓰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서식을 유지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결과물을 여기다 붙여 넣고 그것을 출력을 해서 출력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내가 편집한 내용을 파일로 마크다운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얘를 HTML 표시 방식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꺽쇠 표시 하나하고 이렇게 사용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HTML 용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웹페이지 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HTML을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HTML 문서로 저장을 하셔도 동일하게 화면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용도는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와서 네, 다음은 이제 보통 이제 코드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인제 이 코드 표시 방법 같은 경우는 챗GPT에서
코드 블럭이라고 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 챗GPT를 들어가서 네, 위에 작성한 C를 코드 블럭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블럭 안에 코드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마크다운 표시가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되죠. 이 코드 안에는 텍스트로 모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마크다운 기호가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대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요 코드 복사를 하게 되면 마크다운 편집기에 가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붙여 넣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진한 타이틀, 그다음에 작가 이신호라는 이름은 이렇게 기울기 표시로,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C가 표시되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그냥 HTML 표시로 바꾼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것, 지금은 이제 섞여 있어서 그런데 요 섞여 있기 전까지 표시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여기까지가 아마 네,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요만큼을 가져다가 문서 편집기, HTML 편집기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시면 요 모양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크다운 편집기에서 사용하는 마크다운 용어는 HTML 용어하고도 연동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HTML 언어를 쓰게 되면 보통 이제 헤드 가로 방식으로 해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를 주고 문서, 글씨의 내용이나 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경량화시켜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라고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출력물에 사진도 함께 출력될 겁니다. 사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출력물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결과물을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PDF로 저장을 하시면 네, 지금 이제 미리 보기 이렇게 지금 뒤로 이미지 사이즈가 커서 D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사이즈에 맞춰서 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 연습한 게 지금 페이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샘플 보여드릴 때 그림이 안 보여서 출력이 안 되는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출력됩니다. 그래서 PDF로 그대로 저장을 해서 유인물로 사용을 하시거나 공유 자료로 사용하시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챗GPT에서 새 창을 열고 네. 마크다운 형식을 이용해서 시를 한 편 써 주세요. 샵 제목 샵샵 저자 시 내용 작성 뭐 예를 들어 요런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제가 첫 번째 시의 제목은 바람의 노래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자는 이신우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가 한 편이 쭉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출력물로 공유를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요. 하단에 복사 버튼이 있으시죠? 복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마크다운 편집기에 들어가셔서 기존의 내용을 모두 다 지워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복사해 온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요렇게 시 한 편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프린트를 누르시고요. PDF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지저분한 내용 모두 삭제되고 우리가 원하는 시 제목과 저자 그리고 시의 내용만 그대로 표기가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내가 글씨를 좀 더 시의 내용을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시 내용 앞에다가 마크다운 표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시 내용은 뭐 이제 한 마크다운 4단계 정도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4단계 표시를 복사하셔 가지고 매 줄 시마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네. 이렇게 동일하게 시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표현을 해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출력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 글씨가 들어가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출력물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이용하거나 마크다운 편집기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하지 않는 창들은 제가 좀 다시 닫고요. 네, 그 다음으로 코드 블럭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따로 내용만 복사를 해오고자 할 때, 그럴 때 우리 챗GPT에게 질문을 할 때 코드 블럭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형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크다운에서 코드 블럭을 표현을 할 때는 요렇게 상향 콤마, 제가 이 용어를 잠깐 까먹었는데요. 네. 위에 표시되는 콤마 표시를 3 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코드 블럭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블럭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 마크다운 편집기로 가서 보시면,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드 블럭 표시 탭 위에 있는 콤마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기를 표시하게 되면 이 3개 표시가 붙고 나서 시작된 부분 이하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코드 블럭 안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코드 블럭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안에서는 마크다운 표현 형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크다운 표시 샵 4개, 샵 2개, 샵 3개를 써준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순수 텍스트로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 갈 수도 있고요. 또 챗GPT에서 예를 들면 간단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이용해 HTML을 이용한 간단한 퍼즐 게임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쓰시게 되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을, 제가 너무 긴 걸 짰나 봅니다. 네, 요렇게 작성된 문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코드 복사를 해 가지고 얘를 동일하게 인제 출력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여기에 가셔서 그대로 지우시고 내용을 넣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얘는 지금 HTML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마크다운 형식에서는 나오지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하나 둘 세 개만 딱 넣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코드로 변환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실제로 HTML 문서로 저장을 하시면 간단한 퍼즐 게임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깨알 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네, 요것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메모장을 열으시고 메모장에 가셔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HTML 문서와 코드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다른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시면 저장하기 옵션에서,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 가셔서 저장을 할 때 퍼즐 맞추기, 그리고 확장자를 HTML로 지정을 해 주시면, 네, 여기에 모든 파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점을 찍고 HTML로 표현을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 HT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파일을 가져다가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요렇게 퍼즐 맞추기라는 HTML 문서가 생겼는데요. 얘를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열어 주시게 되면, 네, 다른 쪽에 열렸네요. 내가 창을 다시, 네, 가져오겠습니다. 네. 요렇게 열어 보시면 요렇게 웹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숫자 맞추기 퍼즐 게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저도 사실 이거를 사용해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한 퍼즐 게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다가 또 이미지 삽입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확장으로 추가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블럭을 사용을 하시거나 챗GPT에서 본문 내용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코드 블럭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 요청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표 만들기가 있는데요. 표 만들기는 이제 제가 여기 수정이 덜 됐네요. 표 만들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 표시가 이렇게 빼기와 세로줄 표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표시하게 되면 챗GPT에서 나온 표로 만들어진 결과를 텍스트로 복사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마크다운에 붙여넣게 되면 이렇게 헤더 1, 헤더 2 해가지고 표 형식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면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렬 방식도 내가 자유롭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방식을 지정하는 방식은 요렇게 앞뒤로 콜론을 붙여서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콜론, 왼쪽 정렬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붙여넣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요렇게 정렬 방식도 내가 임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표 만들기도 이런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챗GPT에서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 다운, 체크 방식, 체크박스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빼기 표시해 준 다음에 대괄호를 해 주시고 꺽쇠괄호를 해 주신 다음에 X 표시를 넣어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체크된 표시는 실제로 결과물이 출력이 됐을 때는 이 체크를 내가 직접 체크를 하면서 결과물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형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위에서 간단하게 잠깐 표현을 해 보면,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빼기 표시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괄호 넣어 주시고요. 선택 1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아래다가 하나 더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도 다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는 얘가 체크가 가능한 옵션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제 X 표시를 하나 넣어 주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표현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체크가 된 표시로 나오게 되는데, 얘를 실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선택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뭐 인제 여러 가지 표현한 것 중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표시할 때 요런 체크 콤보 박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크다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은 같이 한번 다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을 받고 50분 정각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마이크 켜 주시고 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보너스 페이지로 준비한 이메일 마크다운 편집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네, 여기다가 줌 창에다가 두 번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마크다운 히얼이라는 이메일 편집기 확장 앱이 이렇게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확장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쭉 내려보시면, 네, 동일한 편집기, 네, 어디 들어있나 찾아봅시다. 네, 좀 아래로 내려가 있나요? 네, 제가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삭제하고 다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장 프로그램 추가해 주시고요. 그러면 네, 추가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네, 어디쯤에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마크다운 히어리라고 나오죠? 얘를 이렇게 클립을 눌러주시면 여기 상단에 동일하게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시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 이메일 작성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새 편지 쓰기를 아이고 네. 얘가 실행이 돼 버렸네요. 네. 새 편지 쓰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신우입니다." 요렇게 작성을 하셨을 때 여기에다가 동일하게 마크다운 표시 형식을 요렇게 붙여 주시고 여기도 뭐 이렇게 "중요하게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붙여 주신 다음에 요렇게 편집된 상태에서 네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 단축 아이콘, 요 아이콘을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이메일에서 단순하게 텍스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메일에 작성된 텍스트에다가 블럭을 지정하시고 원하는 부위를 블럭을 지정을 하시고 앞뒤에다가 예를 들어 여기는 강조를 한번 해 볼까요? 별별 넣어 주시고 끝에다가 별별 넣어 주시면 마크다운 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진하게 표시가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텍스트에서 이메일을 쓸 때 강조하고자 하는 표시를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메일로 보낼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작성해서 보내는 메일은 전달을 하게 되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한테도 요렇게 똑같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1강 영상입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지금 48분 정도 되었는데요. 네,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또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페이지에서 요 경량 마크다운 히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용법이 요렇게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용법을 뜨는 것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일차는 유튜브에 모두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네,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채팅창에 7번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49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지도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시인호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 정도 휴식 후에 10시 정각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